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그 기존에 업셀링 플랜 1에서는 이제 심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하고 현대에서 저는 지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만난 고객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쪼개서 이대진단은 그 현대로 해갖고 심혈관 그 좀 확장하는 걸로 해서 수술비까지 그렇게 넣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 한 4-5가지로 막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간병인도 나중에는 얘기하셨더니 아들 거 이제 하면서 같이 그거는 꼭 필요하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병인이라는 게 특약에다가 넣어서 묻혀버리면 이 굉장히 좋은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려요. 그냥 간병인의 특징이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하고 제가 업셀링 플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독으로 그 플랜으로 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돋보이고 고객들이 아 이거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느낄 수가 있지, 다른 데 묻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업셀링 플랜으로 간병인 지원 플랜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손보에서. 현대해상을 제외하고 제가 4개 회사를 특약까지 필수로 들어가는 거 있죠. 필수 들어가야 되는 그 생보로 치면 주계약 하고 해서 플랜까지 다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는 해서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약관까지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병인은 저희 제한서에 되어 있지만 간병비가 필요한 거는 고객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써본 사람은 알죠. 왜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10만 원 갖고 안 될 거예요. 한 12,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가 써봤더니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은 특히 여기에 지금 박재 팀장님 혹시라도 이건 가정이에요. 입원하시면 누가 간병 해주실 분 있어요? 남편? 남편 돈 벌어야지. 팀장님들이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형외과 병동 같은데 특히 한번 가보시면 그 주부들이 누워있을 때 남편이 와서 간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동국대학병원에 허리수술해서 누워있을 때 대부분 이제 비슷한 그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대부분 인공관절 60대 이상 되니까 인공관절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간병인을 대부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만나시는 주부, 특히 남자, 제가 만약에 입원을 하면 최악의 경우는 저희 엄마가 와서 해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안 되면, 근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돼요. 저희 엄마가 와서 해주겠죠. 최악의 경우. 근데 주부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간병인은 추가로 팀장님들이 고객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병인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KB, DB, 메리츠, 삼성, 현대. 요 5개가 있는데 제가 현대해상은 제외했어요. 많이 판매하는 회사들이 4군데니까. 현대는 심내혈관으로 들어가시고. 자, 약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이잖아요. 간병인 지원 비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명칭은 일당이에요. 그거를 안 했을 때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건데, 약관상에 우리가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원,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 치료 목적으로 내가 들어갔을 경우에 입원 일당이 이제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약관, 기본적인 약관은 똑같고요. 대신 간병인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간혹 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이 내가 또는 집사람이 와서 해주면 그 비용 주지 않아? 주지 않죠. 간병인은 지정이 되어 있죠. 간병인의 주요 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보험사에서 주는 거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보험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직접적으로 보험사가 거래를 하죠. 저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객들이 우리 배우자가 해주면 안 돼요. 누가 어머니가 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간병인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응급으로 입원하게 되면 바로 전화를 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내가 입원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줘요.
전화를 요즘은 바로 며칠 전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한 2, 3일 전에는 연락하셔야 바로 우리가 입원하면서 같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약관상에는 48시간 이내에 배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써보니까 내가 입원하면 바로 전화하면 왜냐면 그 병원 안에서 그 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미리 내가 입원 일자가 지정됐을 때는 전화하시고 기준은 48시간 이내에 이제 그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병인 지원을 보험사에서 지정된 거를 쓰면 이렇게 뭐 그 쓰는 만큼 만약에 내가 5일 입원했지만 이틀을 썼다. 그러면 뭐 시간에 상관없이 주는데 여기 이제 약관이 하나 특이하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모든 회사 약관이 다 똑같아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보시면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 사용이라고 돼 있죠. 그 전에는 그냥 간병인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고객이 선택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간병인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7시간 이상을 쓰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7시간이라고 되는데 7시간 되면 하루를 빼져버리니까 8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보험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간병인은 보험사하고 지금 이제 제휴가 돼 있는 데를 이제 써야 거기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계약자가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와 간병인 회사가 하는데 내가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 보험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는 8시간 미만, 즉 8시간 이상 쓰지 않으면 그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무조건 8시간 이상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특별하게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거기 등록된 업체를 쓰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다른 데는 해주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회사별로 닥터 플러스 KB의 닥터 플러스 여기에 틀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쏠게요. 제가 요 장을 가기 전까지 말씀하셔야 돼요. 자, KB 자 갱신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가 무조건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비갱신은 30,000원. 삼성화재만 이름이 좀 틀리죠. 삼성화재는 마이헬스 파트너가 비갱신 상품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 1,000만 안심은 갱신 상품인데 특이하죠. 얘는 19,000원이에요. 최저보험료가. 요거는 제가 기억하시라고 한 거는 내가 그냥 특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갱신형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왜 이거는 비갱신 의미가 없잖아요. 3년 갱신이니까. 그래서 그냥 최저보험료가 싼 데로 들어가서 제가 별도의 업셀링 플랜으로 판매하세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찾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병자는 최저보험료가 메리츠를 제외하고는 다 20,000원이에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플랜을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 장을 넘어가면 커피 쿠폰 없어지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뭐가 틀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맞아요. 그거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저 이거 넘어갈 거예요 이제. 아니 여기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문구상으로. 아쉽네요. 자, 저기 아니요. 저기 매니저님. 메리츠 매니저님. 메리츠 상품이 맞게 돼 있네. 상품은 아니요.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하나 틀리게 돼 있는데 메리츠에. 네, 최저보험료가 틀리죠. 바뀌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비갱신은 30,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여기 롯데 매니저님이세요. 전에 이제 그 메리츠 매니저님이셨지만 그때 잘해주셨으니까 롯데도 많이 판매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를 원래 이게 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비갱신은 30,000원, 보통 30,000원인데 삼성화재만 20,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삼성화재는 다른 상품이니까. 그리고 DB는 갱신 비갱신이 상품이 구분이 없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거기서 그냥 선택만 할 수 있는 거고요. KB는 닥터 플러스, 더 좋은 닥터 플러스, 그 다음에 메리츠는 알파, 더가 붙으면 이제 KB처럼 갱신. 그리고 삼성화재는 1,000만 안심이라는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팀장님들이 이제 그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상품 이름이 나오죠. 뭐 예전 이름은 이제 태평 3대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안심 요게 나오면
갱신형이구나. 그리고 마이 헬스 파트너라는 상품이 나오면 아 요건 비갱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삼성화재는 틀리니까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유병자는 보통 2만 원이다. 이렇게 최저보험료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제가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겠어요. 팀장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계약 일반 상해 후유장애 일반 상해 간병인 상해 일당 말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10,000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10만 원이. 그럼 저렇게만 들어가면 최저보험료 10,000원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간병인 플랜이 따로 있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병자는 그냥 일반 상해 100만 원에 간병인 지원 일당 요렇게 딱 세팅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계약이라고 하는 필수 담보 연계 조건이죠. 이게 연계 조건. 요게 갱신형에서는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병자에서는 그냥 일반 상해만 들어가더라. 자, 그리고 DB손보. DB손보는 약간 틀려요. 그 연계 조건이 일반 상해 후유장애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요거는 8대 사유 뭐 5대 사유는 얘네들이 정한 거니까 요 특약만 딱 주계약으로 하시고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하면 설계가 돼서 넘어갑니다. 제가 설계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는 이제 그 우리가 연계 조건이 세 가지예요. 일반 상해 사망, 일반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거기에 이제 간병인 상해 지원 일당 똑같이 간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세팅하시면 돼요. 제가 요건 자료를 다 카톡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설계하실 때 바로바로 설계하시라고 제가 플랜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설계하시면 되고요. 이제 삼성화재는 조금 이제 틀린 게 있어요. 팀장님들이 삼성화재 거는 좀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20년 갱신이니까 갱신 기간이 기니까 좋구나라고 물론 좋죠. 좋은데 잘 선택하셔야 돼요. 20년이지만 최대 얼마까지 줘요? 10만 원을 주죠. 그리고 요양병원은 또 가입 금액이 틀려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요양병원까지는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 비용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삼성화재는 요양병원 요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간병인 상해 지원 일당에 요양병원이 제외된 것과 포함된 것과 그 다음에 통합간병 서비스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통합간병을 해주는 데는 지금 현재 메리츠에서 약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2배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들 잘 아셔야 될 게 이 간호간병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 사업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관상에 명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2배를 줍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잘 보시 그래서 메리츠가 약간 간병인 일당이 기본 보험료가 좀 비싸요. 10,000원을 똑같이 10,000원 최저보험료 10,000원 하더라도 보험료가 더 약간 비싸거든요. 보장보험료를 좀 더 넓혀놨으니까. 그래서 최저로 들어가면 KB하고 DB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삼성화재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만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줘요? 돈을? 계약자한테 주는 거예요. 기존 거는 업체랑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는 전혀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삼성화재는 내가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20년 갱신을 제외하고 이 회사에 그리고 간병인이라는 게 팀장님들 우리가 간혹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서 치아보험 얘기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러죠. 그리고 다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해지하라 그러죠. 그거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게 간병보험이에요. 자,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들었다고 칠게요. 허리 수술하면 보통 며칠 입원해요? 최대 2주까지는 입원해요. 그리고 제가 그 한방병원이나 이런 데도 또 다시 옮겨서 입원할 수 있죠. 동일한 질병으로 내가 다른 병원 갖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연장해서 해주는 거예요. 약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14일 있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에서 14일에서 28일 있었어요. 그럼 280만 원이죠. 10,000원씩 20년 갱신이면 보험료 얼마예요? 240만 원이죠. 보험료 이상을 뽑잖아요. 한 번만 써도 그 정도는 뽑아요. 2, 3일 입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험 기간 동안 한 달만 내가 입원해서 그걸 썼다 그러면
요 이상은 뽑거든요. 인상되더라도. 그래서 팀장님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3년 갱신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비용하는 지원 자체가 이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물론 보험료도 올라가겠지만 10만 원 갖고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돈을 또 보태서 줘야 되고.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갱신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저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가용성이나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어떤 게 좋을지는 팀장님들이 좀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요양병원에 갔을 때 타사들은 그 비용을 다 지원을 해주지만 여기는 안 해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약관에서 아까는 제가 특별한 약관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7시간, 8시간 이하를 쓰면은 보상해주지 않는 거. 내가 고객이 선택한 간병인.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는 안 넣었구나. 평균 내가 간병인을 3인을 썼어요. 근데 그 평균 비용이 7만 원 이하면 50%밖에 지원 안 해요. 약관에. 근데 보통은 10만 원 이상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7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놨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용 비용이 1당 7만 원이 안 되면 보상을 50%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문제가 가장 없을 거. 보통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내가 보태서 줘야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네가 다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은 팀장님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간병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간병인을 판매하는 회사는 5개가 있더라. 그리고 이걸 절대 건강보험의 특약으로 넣어서 하게 되면 묻혀버려요. 따로 업셀로 판매를 하실 수 있게끔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얘부터 끼어 들어가자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를 들고 있는 분들은 몇 분 못 봤어요.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있지만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메리츠에 한 2000, 이게 몇 년부터 나왔죠, 메리츠에서는? 오래됐죠. 예. 그래서 제가 2017년인가 18년도에 가입하신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건 내가 꼭 가입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 플랜은 묻히면은 다른 얘기에 묻혀버려요. 왜 우리 수술비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죠? 뭐 얘기하죠? 그럼 묻혀버리는데 이게 별도로 단독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건 필요하지. 특히 주부들 제가 기존에 치매보험 있잖아요. 치매보험 이걸로 다 깼어요. 제가 한참 막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할 때 고객들 만나면 치매보험 있으면 다 깼어요. 이걸로. 왜?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라이나에서 치매 일당 365일 해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면 되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도 이거는 포함이 되죠. 병원에만 입원이 되면.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넓은데 이거는 뭐 사실 치아보험처럼 내가 어느 정도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해지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 그만큼 진짜 우리가 큰 이득을 보는 거니까. 팀장님들이 좀 이 상품은 특별하게 업셀링을 할 때 심장에 대한 질환이 지금은 허혈성까지지만 현대해상과 하나손보는 부정맥과 이번에 이제 흥국화재인가도 어디 메시지 보니까 그걸 한다고 하는데 부정맥과 신부전을 해주는 회사가 없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넓혀주시고 거기에 간병인 1단까지 이렇게 5개 회사가 있는데 현대해상은 아까 제외하고 자 그러면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2군데예요. KB하고 DB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고요. 약관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화재도 이 3가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보험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보험사에 연락해서 그 업체를 써라라고 하시는 게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보험료 확인하셔서 그 회사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해지 같은 거는 최저보험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연계 조건까지 다 세팅을 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그리고 삼성화재는 이렇게 3가지 하나당 3가지가 연계로 해서 세팅으로 나오는데 그걸 잘 감안해서 팀장님들이 판매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 팀장님들이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제가 그거는 저를 믿고 말씀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도저도 안 되고 답답할 때 요게 숨구멍을 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고객이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이 고객을 업셀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고객들이 경계를 하잖아요. 자꾸 해지를 하고 뭘 하고 하라 그러면. 그런데 보장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해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를 갖고 가려고 그러면
해지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완해주고 고객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거를 분명히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제가 DB 관련된 그때 교육을 하면서 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하나씩 신무기를 장착을 해서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고객이 약간 나한테 쏠리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때는 이제 땡기시면 돼요. 우리가 밀당이라는 걸 느낌이 잘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니까 팀장님들이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류도 이거 이외에 다른 거를 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다 접수하면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써보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줍니다. 왜냐면 사람이랑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불편하면 연락하시면 또 그렇게 바꿔도 나한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좀 바꿔도 주세요. 그래서 간병인을 잘 사용하면 내가 병원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성이에요. 저희가 보장 분석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팀장님들 요거 잘 활용하시고 제가 내일은 제가 그동안 이제 쪼개서 했던 그 플랜 간단하게 제가 했던 거 고객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팀장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보에서 이제 보장성 말고 이제 종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축처럼 저축처럼 판매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다 그러면 안 돼. 제가 내일도 저축이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숫자만 갖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시켰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금속보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종신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 손보를 다 팔다 보면 더 이상 고객하고 업세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보장 분석을 해서 보장성 상품을 팔고 업세를 할 때는 저축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줘야 되는, 연금이나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긴 하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한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종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금융 기능하고 엮고 세금하고도 엮고 그다음에 숫자로 엮고 해가지고 몇 개 회사만 제가 딱 플랜을 세팅해갖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런 고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설계가 필요한 고객들도 있잖아요. 뭐 20대, 30대 있는 고객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부족한 게 뭐가 있으면 더 할게. 아니면 더 보장은 건드릴 게 없으면 사실은 그거 내가 지금까지는 내는 보험료 내에서 그 이하로 하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장이 이미 됐으면 당당하게 너 이제는 돈을 모아야지. 이 정도 낼 수 있으면 이것도 낼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게끔 숫자적으로 제가 몇 개 회사를 찍어서 좀 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수익률 가지고 우리가 종신을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팀장님들 제가 두 가지 업셀 플랜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이 업셀 플랜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팀장님들한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DB 지금 하면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거절 처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가면서 평균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무기들을 장착해서 하게 되면은 내 고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내가 고객들한테 좀 보험료를 더 내가 어쨌든 고객을 만나면 단순하게 보험을 좀 더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종신을 활용한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변액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변액은 사실은 제가 교육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고객의 선택이 따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금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제가 한 짧게 교육해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KB는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특별히 좀 바뀐 거나 뭐 이런 플랜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